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금용신법 지난주에 이어서 묘월과 진월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면은요. 어쨌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을해생 기묘월에 경진일주 정축시잖아요. 경금 입장에서는 지지에 축토, 진토 두 개만 있어도 그리고 또 천간에 이렇게 인성이 있잖아요. 목극토를 당하고 있어도 경금 입장에서는 인수, 진토, 축토 그리고 천간에 있는 기토만 있어도 약하지 않다. 또한 정화 입장에서도 정화도 정축 묘지로 있기 때문에 정화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죠. 또한 기토는 해묘 목국의 목국토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성이 좀 극을 당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주는 내가 좀 신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신강해서 정관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용신으로 쓰고 또한 해중에 있는 간목, 묘중에 간목도 있다. 태원이 경우, 태원이 경우, 경우가 되죠. 격갑하여 부기격이다. 진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기격이다. 대원수에 올랐고 술대운 무진년에 사망을 하였다. 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재관을 이제 용신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약하지 않아서 제압하는 사주 있잖아요. 재성과 관성을 내가 재성을 그래도 제압하는 그런 사주죠. 있죠. 그러면은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재성 관성을 용신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재성적인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주가 되겠고 내가 술대운의 무진년에 사망한 이유는 내가 이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운에서 제압을 당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무력해지고 그 뭐 운성 포태 운성으로 삼묘절지에 들어간 경우에는 내 수명성이 좀 위험해져요. 그래서 약간 그 수명성을 보는 사망 시기를 보는 부분도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 내가 제압을 할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약할 경우에는 식재나 재관이 삼묘절지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내 수명성이 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축은 원래 이렇게 묘지에 있고 을목 같은 경우는 재생, 목생화 해주죠. 그죠? 재생관 해주는 이 을목이 술에는 이렇게 을목은 포태로 술의 묘지가 되죠. 그죠? 이 술이 또한 이렇게 와서 을에 을목의 뿌리가 되는 묘목을 묘술합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내 뿌리가 흔들리죠. 또한 진술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중에 있는 이 을목도 튀어나오는데 그 또한 좀 무력해지는 현상들이 생기고 또한 내가 이 무토가 천간으로 뜬다라고 하면은 이 경금 입장에서는 내 편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중에 있는 개수도 뜨는데 개수는 경금 입장에서는 식상인데 식상이 무게합으로 잡혀버리는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식신, 재성, 관성 이런 글자들이 내가 신강한 상황에서 그 식재관에 있는 그런 글자들이 무력해질 때 내가 앞길이 막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또한 심하면은 어, 수명적인 그런 부분도 다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아파서 병원 치료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운에 좀 하는 일이 좀 안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재성이 죽고 관성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뭐 명예 축술형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시기에 뭐 퇴직사도 좀 있고 금전적인 손해도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다방면에 좀 문제가 좀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사주 같은 경우에 계묘생, 을묘월, 경진일주, 정축시죠. 이사주 마찬가지로 불략이라고 봐요. 정화가 있는데 이 개수 때문에 그런 거고, 개수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금수편이 경금 입장에서는 내 뿌리를 두 개를 두고 있는데, 내가 경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목화편에서 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금 입장에서는 개수가 있다. 수국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수가 수생목, 목생화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그러니까 불약이다. 내가 심각하진 않지만 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진신을 용신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또한 중요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또한 대운도 역행을 하다 보니까 갑인, 그 다음에 개축, 임자 이런 식으로 수운에서 금운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수금운으로 간다. 수금운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화, 용신적인 그런 부분을 되게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운은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대운이 이제 역행을 하지만은 화가 살아나는 시기에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되겠죠. 화가 살아나는 시기에 관직에 오르던가 아니면 이 수의 글자가 무력해지는 시기에 내가 그러니까 정관으로 뭐 세운이든 대운이든 무토, 기토 운이 올 때, 무기토 운이 올 때 화가 살아나서 관록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주 경호생 기묘월에 경자일주 갑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 노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기토도 있고 경금도 있고 또 금수가 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신자 수국에 화가 있을 때에는 내가 저 화를 수국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금수의 기운이 약하지 않은 사주가 되죠. 그래서 재성과 목화운을 반긴다. 그래서 정화를 용신으로 잡고 목운도 좋아한다. 재관이 용신이다. 화가 천간에 없어 목화 벼슬에 불과했죠. 어쨌든 이 없어도 천간으로 세운에서 이렇게 병정화가 올 때 출세하는 그런 부분이 필연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뭐 이런 얘기 같고 어쨌든 이 사주는 다음 사주는 기해생 정묘월 경신일주 경진시 이렇게 되죠. 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재성 관성을 용신으로 쓴다. 이 사주는 좀 용신 잡기가 쉽고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기후생 내가 양인을 가지고 있네요. 정묘월 경진일주 이모시가 됩니다. 이 사주 당연히 이렇게 극하는 관계죠. 그래서 묘유충으로 금극목해서 이렇게 가까이 온다. 진유와 금도 하고 그래서 이 사주는 약하지 않다. 관성이 이렇게 있는데 임수가 이렇게 떠 있는 이 임수는 관성을 용신으로 잡고 있으면 임수는 병이 되죠. 여기 약신도 있네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이게 임수가 병인데 운을 이렇게 보면은 계해대운에 역행을 하니까 계해대운에 을유년 사업 실패에 감옥 갔다라고 하면은 이 을유년이 어떤 해인가라고 하면은 계해대운 수국화를 하죠. 이 정관이 그러니까 상관 경관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천간으로 보면은
상관경관한다. 그러면 위화백단이다라고 하죠. 또한 이 지지에서 이 관성의 의지처가 되는 이 목을 그러니까 유금이 와서 묘유충을 하죠. 그죠? 묘유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금은 이 양인이 오는 거잖아요. 양인이 온다라고 하면 양인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인, 뭐 칼, 수술수, 뭐 이런 양인 또 도둑놈이라고도 하죠.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흉함을 의미하는데 이 흉한 글자가 와서 내 용신의 글자를 친다라고 하면은 용신을 극하게 되죠. 그렇죠? 용신의 그 도움이 되는 글자 시신을 극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관제구설 뭐 이런 쪽으로도 올 수 있고 또 이 뭐 신살로 보게 되면은 사유축 금국의 묘는 뭐예요? 그러니까 잿살이 되죠. 잿살, 수옥살이다. 수옥살이 뭐예요? 한 곳에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그러니까 수옥, 그러니까 뭐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는 것도 수옥살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저런 시기에 뭐 내가 조용히 감옥에 안 가더라도 두문불출하고 집에서만 있다라고 하면 저런 흉함을 좀 비껴가겠지만은 내가 활발하게 밖에서 뭔가 나 잘났어 하고 어쨌든 내 양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힘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은 내 용신을 쳐서 그게 나한테 이제 되치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옥의 수옥사를 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진월의 경금용신법을 또 보게 되면은 진월 같은 경우는 간목, 정화를 용신으로 전체적으로 쓴다. 왜냐하면은 이제 진월에 무토 같으면은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금되는 거를 무척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경금이든 신금이든 만약에 약해서 뭐 인성을 쓴다라고 하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토를 쓰지만 무토를 쓰지 않죠. 왜냐면은 금에 이렇게 흙이 덮여도 얇게 덮이는 걸 좋아하지 기토같이 얇게 덮이는 걸 좋아하지 무토는 그러니까 두툼하게 이제 금을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금을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매금의 현상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덜어주는 거, 그러니까 매금됨을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는 간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목이다. 그리고 또 매금이 안 됐으면은 경금을 또 기물로 만들어주는 재련해주는 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기와 신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금 같은 경우는 차가운 건가 차갑거나 신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토가 있으면은 매금되는 현상들이 강하고 진월에 간목으로 소토하고 정화로 단련의 기물을 이룬다. 토가 강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토해야 금의 기운이 나오고 이 그 단단한 금은 정화로 화련진금 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금은 불맛을 보아야 기물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예뻐지는 사주들이 보통 경금일간이라고 하죠. 그죠? 여자분들을 얘기하면은 결혼하고 더 예뻐지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경금일간에 해당될 수가 있겠어요. 많이들 그렇죠. 만약에 경금이 화가 용신일 경우에는 그렇고 화가 기신일 경우에는 반대적인 그런 결혼하고 풍파를 좀 겪는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자식을 낳고 좀 좋아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거기까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경자, 경진, 경신, 이모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가 정란, 착격, 합격이냐? 아니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일반격으로 보시자. 그러면은 이 사주가 내가 불약이다 라고 하면은 식재 관운이 좋은데 관성을 써야 되나 봤더니 관성 식재 관운 내가 불약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조우로서 관성을 써야 되냐 진신 체계에서 관성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오화가 좀 중요하지만 이 오화가 이 사주 전체적으로는 좀 약해요. 그래서 식재 운을 좀 반긴다 그러면은 수모군이 되겠죠. 그죠? 식재운 수운으로 가자. 이 신자진 수국을 이제 버릴 수가 없죠. 국을 이렇게 투관이 되어 있으니까 국을 버릴 수 없다. 그러면은 예, 금수상관 격으로도 이제 또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금수 식신운이 좋다. 그럴 경우에는 식신을 용신으로 잡았을 때는 금이 와도 상관이 없죠. 금운에서도 식신 금생수 해주니까요. 그죠?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계묘생 병진월 경신일간의 신사시죠. 이 사주 신진에 신금 떴고 계수 있고 이거 병이가 그러니까 병화를 용신으로 잡을 때 계수는 병이다. 병이지만은 탐생만극 이렇게 수생목으로 빠져가서 그래도 그나마 이 병이 딱 약하지만 어쨌든 병이 되고 이 글자도 안 좋죠. 그러니까 겁재의 흉함이 항상 있는 사주다. 병신합으로 잡아버리니까요. 용신을. 그래도 어쨌든 이 사화적인 부분이 좋네요. 신사합, 자합을 하고 있으니 자 병화가 용신이고 계수는 기신에 해당이죠. 목으로 정을 주어 다행이다. 그렇죠. 탐생만극이다. 무직으로 나가 순열사가 되었다. 용신이 평관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직이 많죠. 그죠? 평관을 용신으로 쓸 때에는 무직으로 가는 분이 많다.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로 간다. 위권이 있다. 평관을 용신으로 쓸 경우에는 그렇죠. 병진생 임진월에 경진일간 이모시다 라고 하면 이 사주는 어쨌든 진진진사 사화가 이렇게 있죠. 진진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절대 약하지 않죠. 그죠? 그런 와중에서 이 상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식상이 이렇게 관성을 보았으니 제사를 한 부분이 강하다. 그래서 신강하고 정화를 용신으로 쓴다. 오중 정화를 용신으로 쓴다. 간목은 없고 청나라 목종의 명인데 이 사람이 갑오대운 갑술년에 그러니까 일범태세로 생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이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사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다양하게 되게 많은데요. 뭐 태세론적으로 이렇게 또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어쨌든 그쪽의 뭐 이론으로 보면은 1번 태세다, 1번 세군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죠. 내가 세운에서 내가 제압하는 세운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태세를 제압하는 운이다라고 하면은 그 제압을 당하는 그 글자가 용신이다 희신의 그런 글자면은
그 시기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화를 용신으로 잡고 간목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정화를 정신으로 그러니까 정화를 용신으로 써서 간목이 오면은 좋은 거잖아요. 정화 용신인데 근데 정관으로는 간목은 없고 병화를 목생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오가 어쨌든 중요하죠. 용신의 글자니까. 근데 다시 또 갑오년이라고 해서 이 경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편제죠. 편제이다 보니까 내가 극하는 해다라고 해서 이 태세론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제운이다, 편제세운이다라고 하면은 일범세군이다, 태세라고 하기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때에는 재앙이 좀 따른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동의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그러니까 생을 마치는 그런 부분은 운성적인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술토가 와가지고 술토가 와서 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술이 용신의 이 묘지가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화의 묘지다, 화의 묘지다, 화의 묘지다, 관성이 묘지다. 그러면은 관의 묘지에 들어가고 이 준술충한다라고 하면은 이 많은 진중에 있는 이 뭐가 있어요? 진중에 있는 을목들이 있죠. 이 을목 역시 경금 입장에서는 재성인데 술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성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죠. 묘지로. 또한 진술충을 하면은 이 계고 현상들이 있잖아요. 진토라는 이 글자가 열리면서 이 식신이 입고되는 그런 현상도 당연히 있죠. 그렇죠? 식신이 입고된다. 그리고 또 이 경진, 뭐 임진 뭐 이런 괴강 사주들은 형충을 가장 꺼려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괴강이 있는 분들은 형충하는 그런 운에 좀 안 좋은 일을 좀 겪는다라고 일반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을 마치는 거는 뭐 1번 태세든 1번 세군이든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운성적인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제압을 하는 시기에는 제압을 당하는 내가 제압하는 사주에는 그 제압당하는 그 글자들이 식재관이 보통 되겠죠. 그 식재관이 운성적으로 삼묘절에 들어갈 때 뭔가 수명성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주 신유생, 그죠? 임진월, 경자일주, 갑신시죠. 이 사주 경금일간이 지지에 신자진이 있다. 이런 사주가 이제 정란착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이 신자진 수의 국을 이루고 있으면은 보통 이제 뭐 약신이라고 해서 이제 무토를 반기는데 어쨌든 약신은 없지만 이 신자진이라는 이 글자가 도충해서 쓰죠. 뭐를 도충해서 쓰냐? 화를 도충해 오기 때문에 화를 도충해 오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전혀 화기가 사주에 없어도 고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화기가 없어도 고관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주에서도 금생수 수생 목해주니까 이 편제 간목이 좀 중요하죠. 화가 없더라도 그죠. 재성적인 부분이니까 재성이죠, 그죠. 재성 편제 간목이 중요한데 총독에 올랐고 51세에 신해년에 사망을 하였다. 겁재가 와서 겁재가 있는데 겁재 흉함이 있었나요? 어쨌든 간목 입장에서는 절지, 태지
이렇게 되네요. 그죠? 태지가 발동하는 해. 그렇게 보셔야 되나? 어쨌든 이 금금목 재성이 내가 재성적인 부분이 약한데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겁재가 와서 원국에 있는 겁재도 있지만 세운에서 와서 겁재가 금금목을 해줘서 그렇다 볼 수 있지만 요즘은 저 시기에 죽는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재적인 그런 부분이 약해지다 보니 금전의 손실이나 배우자의 건강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본인의 건강이나.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무인생, 병진월, 경신일주, 신사시죠. 신진에 이렇게 무토 뜨고 신금 떴어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약살격이다. 그러니까 약한 재성이 살을 생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병화가 용신인데 이 신금 겁재가 신사 자합을 하지만 어쨌든 자합을 해서 그 겁재 흉함이 없었지만은 천간으로 신이 오는 용신을 합가하는 운에는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에 암살당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이 사주는 경진일주, 경진월, 경진생, 경진월, 경진일주, 정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어째 딱 봐도 진신인 정화가 용신이다. 해준 간목이 도움을 준다. 신강 정화용신 토가 만화 해중의 간목이 있어 발전의 기틀이 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병자생, 임진월, 경자일주, 경진일주, 경진시라고 하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자진에 임수가 떴으니 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제 제살태과의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이 목을 그러니까 병화를 살려주는 그런 운으로 가야 좋다. 이런 사주가 제살태가 화가 용신인데 천간으로는 이제 목화 병정 운이 오면 좋고 어쨌든 무기토 운이 와도 나쁘지 않다. 이 수를 막아주니까요. 결혼도 못이죠. 목하고가 아니라 오타가 좀 있네요. 결혼을 못 하시고 결혼을 못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운에서 이제 토운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기토 운이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세운에서 이제 화의 글자가 와야 되는데 이 화의 글자가 지지로 어쨌든 지지로 이제 살아서 와야 되는데 이제 오화는 이렇게 오다가 이제 충을 맞죠. 일지에서도 이렇게 충을 맞는다. 사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사형 하니까 이제 사화도 좀 그렇고 미토라고 하면은 미토의 글자도 전혀 지지로 이렇게 오기도 그렇고 미중의 정화가 있으니까요. 술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게합으로 합을 하면서 술중 정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토의 남자는 만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을 하겠다, 남자를 만난다라고 하면은 2살 위에 개띠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화가 중충한 남자를 만나야 그래도 인연법에서는 좀 더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화가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좀 인연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주 갑술생 무진월 경술일주 무인시죠. 이런 사주 그러니까 토가 하나 둘셋넷 다섯 토가 왕하네요. 그죠? 인술화곡을 이루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주는 매금되는 이 무토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파인 사주로
간목을 용신으로 하는 뭐 용신으로 제약회사, 약회사, 그러니까 제약도 이제 화에 관련이 돼 있죠, 그죠? 바이오는 수고, 약은 화죠, 화학이니까. 어쨌든 재관운이 좋으니까 화 제약회사 다니고 간부로 퇴직을 하고 언제 퇴직을 하겠어요? 술년 정도에 퇴직을 하겠죠. 아니면 해년, 상관년에 퇴직을 할 수 있고 어쨌든 퇴직 후 정해년에 약국을 운영하였다. 진신이 천간으로 뜰 때 어쨌든 뭔가 관성이 천간에 떴죠. 그러니까 내가 타이틀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해수도 나쁘지 않다. 이 식상적인 상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이 열린다. 이런 사주는 어쨌든 이 무토라는 글자가 병이기 때문에 부모 복이 없었다. 그리고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면 장모는 뭐예요? 식신상관이죠. 그러면 식상이 어디가 있냐? 진중에 있는 계수가 되죠. 진중에 있는 계수 그리고 진중에 있는 을목이 되겠네요. 진중계수, 진중에 있는 을목. 을목은 재성, 와이프가 되고 진중에 있는 계수는 장모님이 되는데 어쨌든 계수가 무게합으로 이렇게 내 일지로도 오니까 무게합으로 되지만 무게합으로도 술중에 있는 무토랑 무게합으로도 오니까 장모가 가정공을 두라 살았다라고 일단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묘월과 진월의 경금용신법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았습니다.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는 운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성, 식재관 운이 식재관을 용신으로 잡는데 식재관이 무력해지는 그런 시기에는 운성적으로 삼요절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에는 좀 무척 흉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의학이 좋아졌으니까 당장 그런 운이 온다고 해서 돌아가시지는 않겠지만은 금전적인 손해나 아니면 육신의 그런 그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일들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시기에는 어쨌든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화용시법, 경금용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